안녕하세요, 리페팩토리입니다. 오늘은 UV 글루 용액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상품들 남아있는 재고를 좀 소진시키려고 네이버 리페어 팩토리 스마트 스토어에 제품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조금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영상을 하나 첨부하려고 했는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보시고 작업하시라고 일단 다양한 내용들을 좀 적으려고 합니다. 뭐 적는 것도 있고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있어요. 일단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아이폰 6, 6S 시리즈에 들어가는 건율입니다. 보시면 이게 아이폰 6S 모델인데 얘랑 딱 맞는 사이즈의 건율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갤럭시도 그랬고 갤럭시는 아마 한 S6 정도까지, 뭐 노트는 5 요 정도, 그리고 아이폰도 한 7, 8까지는 액정을 재생해서 사용했어요. 액정을 재생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옆면으로 놓고 보면 이 하단부가 메인 보드가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보드가 들어있고 그 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화면을 출력해주는 액정층이 있습니다. 액정층이 있고 그 위에가 터치판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UV 글루층이 있어요. 이 UV 용액이 굳어져 가지고 발라져 있는 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유리 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액정이 사실은 한 덩어리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이라고 하면 이제 액정 수리라고 보통 뭐 삼성이나 애플 서비스 센터 가면 액정 이 4개로 이루어진 이 층을 통째로 갈아주는 수리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설 수리점은 이 건유리 부분만 떼가지고, 그러니까 UV층이 현재 그 작업이 다 끝난 상태는 고체잖아요. 고체 상태인데 이걸 가열을 시켜가지고 다시 액체로 바꾸고 건유리만 뜯어내가지고 다시 UV 용액을 닦아내고 새 용액을 뿌려가지고 얘를 부착하고 UV 램프를 쪼여가지고 새 유리처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뭐 작업 과정이 설명으로는 이렇게 쉬운데 사실은 이 작업을 할 때 뭐 먼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작업하는 과정 속에 액체가 다른 부위로 스며들어 가지고 액정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사설 수리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었고요. 뭐 제가 판매하고 있는 갤럭시 시리즈들 유리나 뭐 아이폰 유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작업할 수 있는 영상들은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영상들을 보시면 수리에 도움은 되시겠지만 일반인 분들이 작업을 하시기에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공부도 좀 필요하고 손재주도 있으셔야 되고 작업 시간이 은근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UV 이 용액은 UV 램프가 있어야 돼요. 글루 용액은 UV 램프가 있어야 경화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용액은 현재 상태에도 액체 상태로 이 튜브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짜가지고 여기다 놨을 때 이 용액은 한참 동안 놔둬도 경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액체 상태입니다. 근데 그 여자분들이 사실은 이걸 더 잘하실 거예요. 네일아트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손톱을 붙이건 여기다가 비즈를 붙여가지고 뭐 모양을 화려하게 하건 중간에 부착하는 본드가 있어요. 본드를 부착하고 본드를 여기다 바르고 비즈나 손톱을 올리고 다시 그걸 램프 안에다가 뭐 손을 집어넣으면
손이 이렇게 경화가 되면서 그게 다 본드가 굳거든요. 그게 이제 이것과 비슷한 형태의 물질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구매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5mm 짜리하고 50mm, 요게 이제 50mm 짜리고 5mm 짜리 조그마한 튜브하고 두 종류 중에 하나를 보통 구매하셔가지고 액정을 재생하는 용도가 아니라 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 XR용 이렇게 시큐리티 필름이에요. 요런 거 부착하실 때 그냥 뒤에 비닐 떼가지고 부착을 하셔도 물론 잘 붙죠. 잘 붙는 건 잘 붙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4개의 층 위에다가 액정, 터치, UV, 건유리 이 층 위에 또 하나의 강화 유리만 그냥 부착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간 틈에다가 UV층을 한번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완충 작용도 되고, 예전에는 강화 유리에 힘이 좀 많이 가해졌을 경우에 건유리까지 파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층 중간에가 UV층이 한 층이 더 있어서 힘이 전달돼도 UV층에서 많이 감쇄가 돼요. 그래서 오리지널 액정에 붙어있는 건유리는 안 깨지도록 되는 게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UV 강화 필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 액세서리 전문점에 가시면 보통 2만원, 3만원에 부착해주는 유리가 이런 액체를 사용해서 부착하는 유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뭐 사용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긴 한데, 사실 그쪽에서 사용되는 용액은 이 용액은 아니에요. 이 용액보다 경화가 잘 되면서 훨씬 더 묽은 용액이에요. 그래서 개인분들이 이제 요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유리만 따로 구매를 하시고 액체를 별도로 구매하시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건데, 얘가 이제 액체가 훨씬 더 점도가 높고 잘 안 퍼지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면서 저한테 불만사항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장님, 이거 구매를 했는데 뭐 기포가 많이 들어갑니다, 혹은 경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제품이 100% 같은 제품은 아닙니다. 100% 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고,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제품은 50mm 제품이고요. 5mm 짜리 제품은 이렇게 좀 조그만하고 보통 작은 사이즈 주사기에 바늘이 없는 상태의 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누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빼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형태로 보통 저희가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고객분들이 뭐 실리콘이랑 같지만, 실리콘은 사실 이렇게 짜내기는 어려운데 요거는 뒤에다 볼펜 같은 것만 하나 끼우셔가지고 꾹 누르셔도 액체가 쉽게 짜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짜서 쓰시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저처럼 건을 따로 준비하셔가지고, 소형량 사이즈는 건은 없으니까 뒤에다 볼펜이나 뭐 연필 같은 거 끼워가지고 하셔야 돼요. 건을 사용하시면 실리콘처럼 이렇게 레버를 당기기만 하면 이 중간 부분에 막대기가 앞에 이렇게 조금씩 밀어내면서 주사기와 같은 역할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이 액체는 몸에도 좋지 않지만 손에 묻었거나 뭐 어딘가에 묻었을 때 잘 닦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닦아내셔야 되고, 휴지나 물티슈로 바로 닦아내시고 손을 별도의 세제를 이용해서 닦으시기 바랍니다. 제품은 뭐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뒤에서 밀어 사용하시거나 하는데, 보통 뭐 병원을 한 번이라도 가서 주사를 맞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사기를 하늘로 향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몇 번 때리죠. 때리는 이유는 보시면 영상에 잘 담길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기포가 들어있어요.
기포가 들어있는데 바로 막 짜버리면 그 기포가 같이 밀려서 나오니까 액체만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기포가 섞여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기포를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위로 최대한 밀어가지고 위쪽으로 기포를 밀어 올리고, 보시면 조금 토해냈죠. 토해낸 상태면 이 상태는 기포가 거의 빠진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뭐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두 개를 준비했어요. 왜 두 개를 준비했냐면, 하나는 스마트폰 건유리와 같은 상태라고 보셔야 되고, 하나는 그 위에 부착되는 유리라고 보셔야 되니까 제가 이걸 따로 준비한 겁니다. 보통 이제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유리가 돼 있겠죠. 이렇게 정품 유리가 있고, 한 장을 부착하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실 거예요. 뒷 비닐을 준비를 하실 건데, 유리는 요렇게 그냥 아무데나 평평한 데 놓으시고, 요렇게 약간 임금왕자, 임금왕자 모양에서 뼈다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고 요렇게 도포하시면 돼요. 실제 양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처음 짜서 쓰시는 분들은 이 정도 양이면 부족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만큼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 사실은 그 정도 양이 맞습니다. 부족하다 싶을 정도만 도포를 하셔도 충분히 부착이 가능하니까, 일단 보시면 영상에 이 정도는 담기겠죠. 자, 보십시오. 정확하게 잘 자리가 잡아지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임금왕자 모양으로 뿌리고 나서 건유리를 올려놓으면 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습니다. 조명 때문에 조금 잘 안 보이는데, 튜브를 좀 가둬 놓고,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영상에 잘 안 담기긴 하지만 기포가 한 두세 개 정도 나와요. 그리고 유리 테두리를 따라서 최대한 액체가 밀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 나서 막대기, 이쑤시개나 나무젓가락도 상관없어요. 이런 막대기로 끝부분을 살살살살 눌려주시면 액체가 거기까지 밀려 나갑니다. 기포 부분도 조금씩 밀어내주시면 기포가 밀려 나가요. 지금 제일 바깥쪽 건유리 부분은 제가 비닐을 떼지 않았어요. 비닐을 떼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막대기로 작업을 하시다가 혹시나 강화유리 부착한 게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대략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영상에 아마 잘 안 담길 것 같은데, 기포가 한 3개 4개 있었는데 다 빠지고 요쪽만 하나가 남았어요. 요거는 손으로 살짝 눌러가지고 밀어버리면 기포가 다 빠집니다. 그리고 현재는 액체가 살짝 흘러서 뒤에 종이가 젖어서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두시면 액체가 다 도포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UV 램프로 조사를 해주시면, 이쪽에 빛을 쬐주시면
얘가 한 3분 4분 뒤에 딱딱하게 굳습니다. 제가 램프를 가져와서 경화를 시킬게요. 네, UV 램프를 가져왔습니다.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거 이제 간이 램프인데 보시면 조명을 좀 꺼볼게요. 조명을 끄면 이렇게 LED가 잘 보이죠. 이렇게 보통 빛을 쪼여서 이 상태로 한 3분에서 뭐 길게는 5분 정도 빛을 쬐주시면 이 액체가 이제 고체 상태로 굳게 됩니다. 따로 뭐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최근에 나와 있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나 뭐 갤럭시 S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액정이 이제 이렇게 테두리가 엣지 타입으로 약간 휘어져 있잖아요. 휘어져 있는 그 모양 같은 경우는 골고루 조여줘야 되니까 위에서도 조여주고 측면에서도 조여주고 이걸 반복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타이머가 설정돼 있어서 뭐 보통 한 15초 20초 정도면 자동으로 꺼질 거예요. 자, 일단 대충 뭐 경화가 보시면 벌써 아래쪽은 조금 굳었죠. 요렇게 작업이 됩니다. 요렇게 작업이 된 거고 지금 아래쪽에 종이 부분은 경화가 돼 가지고 떼져 버렸어요. 보시면 유리를 떼고 싶어도 두 개 유리가 붙어 가지고 안 떼져요. 뭐 이 정도고 유리를 파손을 한번 시켜볼까요? 이 정도 힘이 가해져도 손쉽게 깨지지는 않죠. 보시면 측면에 밀려 나온 UV 이 글루 본드가 있어요. 자, 이 잘 영상에 안 잡힐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UV 액체가 이렇게 고무처럼 이런 재질로 경화됐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UV 램프가 없이 자연 건조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빛으로 자연 건조를 하시면 건조가 안 되진 않아요. 건조가 분명 되긴 하는데 UV 램프로 건조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뭐 길게는 하루 정도, 하루 이상 놔둬야 건조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빛으로 쪼여가지고 구석구석 들어가는 거는 순식간에 되는데 햇볕에 노출시키거나 아니면 형광등불에 노출시키는 거는 대부분 그냥 놔두시고 노출 뭐 이렇게 빛을 쪼이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은 되고 구석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UV 램프가 무조건 있으신 분, 그런 분이 구매를 하셔야 맞습니다. 작업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거고 지금 제가 기포도 뺐고 작업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됐어요. 이렇게 작업하는 거니까 액체를 혼동하시는 마시고 TP 1000과 TP 2500이 있어요. 모델은 제가 판매 중인 제품은 TP 1000하고 2500 그리고 2500의 소용량, 요거는 대용량 50mm, 요거는 5mm. 요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용량은 요렇게 두 가지고 모델은 지금 TP 1000은 50mm만 있고 2500은 50mm, 5mm 두 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총 제가 세 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뭐 필요하신 거 구매하세요. 뭐 많이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큰 사이즈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용액이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거냐, 뭐 어떤 타입의 제품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설명을 드리는데 TP1000이 훨씬 경화도가 높아요. 훨씬 더 잘 굳어 있고 잘 안 떼집니다.
그리고 2500도 굳는 건 똑같은데 떼지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이걸 부착을 하셨다가 나중에 떼어내실 때 지금 보시면 제가 이 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액정이 깨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 유리는요. 자, 보시면 이 테두리 부분이 아마 땅 또는 육지는 강이나 바다와 같이 물이 있는 곳을 제외한 지구의 표면을 말한다. 땅은 무치라고도 하는. 테두리가 보일런지 모르겠네요. 이쪽에 보니까 보이네요. 이걸 떼어내면 일부분이 이렇게 떼지긴 하거든요. 떼지기는 하는데 이걸 잡아주는 힘 자체가 엄청 세서 만약에 겉에 붙여놓은 강화 유리가 깨져가지고 새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려고 하면 얘를 드라이기로 충분히 가열을 하셔야 얘가 다시 액체 상태처럼, 액체까지는 아니지만 말랑말랑한 상태로 바뀌고, 그때 이 틈에다가 뭐 포커 카드든 신용카드든 아니면 기타 피크건 집어넣어가지고 떼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힘을 써가지고 떼어내시면 내부 액정 건유리까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내가 좀 작업을 뭐 자주 떨어뜨려서 건유리 손상을 많이 입고 작업을 자주 할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2500을 구매하세요. 그리고 나는 잘 떨어뜨리지도 않고 케이스도 괜찮은 거 사용한다, 뭐 휴대폰에 그렇게 큰 힘이 가해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하신 분들은 TP1000을 이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뭐 강화유리 자주 안 바꾸시는 분들은 TP1000 구매하시는 게 강도가 훨씬 더 좋으니까 그거 구매하시고, 두 제품 모두 다 투명도는 똑같습니다. 뭐 어떤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터치가 잘 안 먹는다거나 어떤 제품이 지문 인식이 잘 안 되건 뭐 화면이 잘 안 되건 이런 건 없어요. 대신에 액체를 잘못 쏘셔가지고 이렇게 수화기 이쪽에다가 잘못 쏘셔서 수화기를 막아버리셨을 경우에는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겠죠. 삼성 AS 센터 직원분 통해서 들었던 내용 중에 요거 실제로 잘못 쏘셔가지고 이어폰 구멍에 스며들어가서 막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내부의 부품도 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제 UV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점성이 더 높아서 안쪽까지 잘 스며들진 않아요. 그 전에 경화시키시고 스며들려고 하는 이 부품들은 칫솔 같은 걸로 닦아내시면은 굳은 채로 떨어져 나올 거예요. 그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작업하시고 제가 따로 당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설명이 이 영상에서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신 내용들이 더 있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실험을 해서라도 직접 다 보여드릴게요.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세요. 질문 주시면 제가 영상 찍어가지고 다시 제 답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페어 팩토리였고, 네이버에서 제가 리페어 팩토리 검색하시면 저희 쇼핑몰도 나오고 리팩 COKR 가셔가지고 정보를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